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거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거제 유로 아일랜드 분양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분양 안내서에 완벽한 거제의 중심이 되는 곳, 이 편한 세상 거제 유로 아일랜드, 이런 말은 다 쓸데없는 말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고, 이 분양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 분양가가 10층 이상에서 보면 3억 3,700에서 3억 5,700 이 사이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가격은 이 3억 5,700, 이 3억 5,700 이 가장 높은 가격대를 보면 현재 2019년도에 4.1인 겁니다. 4.1, 4.1이면 바로 이 위치에 찍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건축비를 보면 2억 4,500, 즉 이 건축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 정도에 있는 가격대가 2억 4,500, 그게 2.8입니다. 그러니까 즉 건축비만 해서 또 2점을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이 건축비라는 거는 저번에 우리가 나주 혁신도시에 봤을 때도 건축비가 한 2억 4천 정도 나온 걸 봐서, 이제는 2억 4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용면적 25평에서 그 이하로 나올 수 없는 가격이다. 이제 분양가가 이제는 이 3억대가 이 전용면적 25평의 어떤 기본 분양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에 나와 있는, 이 거제도에 나와 있는 이 분양가가 과연 괜찮은 건지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자,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게 이 부분에 있었던 이 두 개의 과거의 아파트에, 과거에 있었던 아파트의 분양가를 보면서 어떻게 그게 진행되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에 현대건설이 만든 거제수어 히스테이, 이 아파트는 이 분양가가 얼마냐면 분양가가 723만 원 평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였냐? 기준층의 총 분양가는 2억 5,400인 반면 1층은 2억 3,200이다. 즉 중간 정도가 한 2억 4,600 정도. 2009년도에 이게 얼마냐? 5.9였습니다. 이 5.9. 즉 거제도의 2009년도의 점수는 5.9였습니다. 즉 6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가야 되냐? 광역시로 가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가장. 아무튼 일단 이렇게 분양을 받았다면 결론적으로 2012년도에 이 가격은 어느 정도 되냐면 시장가 끝단위 2억 6,800입니다. 2억 6,800.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 가격대가 3억 4천, 3억 4천, 3억 5천. 그러면 다 이건 바로 시장가보다 더 뒤에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고가입니다. 이럴 때는 매도를 제한다. 매도. 바로 매도입니다. 2013년대도 2억 8천이 끝간데 시장가로 3억 5천, 3억 4천 7백. 이때도 매도입니다.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 두 아파트는 2012, 13년도에 매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2014년도에 이 가격대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4억대까지 올라갑니다. 4억대까지. 4억대까지. 그러면 이조차도 2억 9,600이 시장가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입니다. 따라서 이 4억은 2014년도에 4억은 어느 정도가 폭등됐냐면 24%가 폭등한 겁니다. 24%가. 그리고 점수가 7.3이었습니다. 그럼 7.3이면 광역시에서 모든 광역시 사람들이 우리 부자다 하는 동네로 가셔야 할 돈이 지금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즉 대폭등이 일어난 겁니다. 대폭등이. 또한 이거는 광명이나 부천 이런 데로 가야 될 돈이 지금 여기에 들어온 거고, 또한 이 서울 안쪽에 좀 멀리 강북에 있는 멀리 끝단에 있는 역세권 쪽으로 가야 될 돈이 지금 여기 거제에 들어온 겁니다. 따라서 이때 무조건 매도 쳐야 됩니다. 무조건 매도. 그런데 매도를 안 치면 어떠냐면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잘 살라고 할 사람이 이 우리나라 이 주변에는 없습니다. 내 주변에도 너만 잘 살게 하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 시기라는 겁니다. 일단 일본이 세 방을 쳤고 결국 35% 통화를 인하를 친 겁니다. 일본이 엔화를. 자, 일단 2014년부터 시작해서 엔화를 이렇게 쳤다. 결론적으로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3억 2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되냐? 분양가 대비 40%가 빠진 겁니다. 2009년에 3억 6천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돼? 여기에 들어온 거죠. 여기. 결국엔 지금 이 부분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수월 히스테이가. 따라서 만약 2009년도에 1억 9천으로 분양을 했다면 현재 3억 2천대에 찍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통화량이 그 정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준 점수가 몇 점이나? 4.5점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때 분양을 했다면 2019년도에 이 정도에 지금 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금액이었다면 결국 다 먹을 수 있었다. 2019년도에 1.9였다면 그럼 기준점수가 4.5 정도 되는 것이구나. 거제도가. 또 다른데 거제 장편 유림 노르웨이 숲 그 북유럽 이름 갖다 붙이는 이런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되지만 자 어떻게 됐냐? 이 아파트도 4억 천이었다. 근데 2013년도에 분양가 대비 5천만 원이 오른 거다. 2017년도에. 그러면 2013년에 3억 6천은 7.1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야 되냐면 이 또한 광역시로 갔어야 될 돈이 지금 또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얼마가 됐다? 3억 8천, 2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 2천만 원이. 이게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2007년, 8년, 9년 돼서 결국 3억 8천에 가 있더라. 이게 4.3입니다. 딱 여기에 다시 이 거제 장편 유림 노르웨이 숲도 여기에 찍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만약 3억 6천 2013년도에 광역시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인근 그 인근으로 갔다면 5억을 갈 수 있는 돈이 이 5억에 갈 수 있는 돈이 지금 3억 8천 2천만 원 오른 채로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이 거제도가 이 4점대에서는 오른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3억 5천7백으로 분양하는 이 3억 5천7백으로 분양하는 이 아파트는 청약을 넣어도 되는 겁니다. 여기 거제도는 청약을 넣어도 되는 겁니다. 청약을. 자, 청약을 넣어도 되는데 청약을 넣어도 되는데 여기서 무엇이냐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경남에 도청이 있는 곳이 아닌 겁니다. 경남의 도청은 어디다? 창원인 거다. 창원. 경남의 도청은 창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폭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과거에 폭등이 일어났던 걸 우리가 봤듯이 폭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과연 안정성이 있냐? 안정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곳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도시 산단을 바라보면서 이 국가 산단을 바라보면서 먹고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투자적 목적으로 보는 것보다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 바다를 따라서 있는 이 국가 산단 이런 지역도 웬만하면 이런 지역들은 실거주자들이 먹는 걸로 놔두는 게 가장 아름답다. 이 폭등을 만들어내면 결국 그곳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마음만 아플 뿐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거는 요수를 봐도 요수의 실거래가를 한번 분석해보면 아주 재밌는 광경. 이런 곳들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먹는 걸로 놔두는 게 좋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왜 도핵심, 혁신지구, 광역시로 이렇게 4.6점을 잡아놓고 이런 데에서만 그냥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데가 이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때 다 똑같이 먹는 겁니다. 자, 거제도만 먹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투자했을 때 광역시에 투자해도 그 정도 먹고 도핵심 지역에 투자해도 그 정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성이 있습니다. 안전성. 자, 여기 보시면 김문수, 안희정, 김경수, 남경필, 홍준표, 김태호, 김두관. 자, 여러분 다 이름 한 번씩 들어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거 충청도의 맹주였던 안희정. 지금 정치적으로 맛이 갔지만 자, 경기도의 이재명. 무엇이냐? 대통령 지금 민주당 또 대권 후보. 자, 김경수 문재인의 오른팔. 자, 여러분 김두관 또 이렇게 유명하죠. 굉장히 호남에서도 좋아했던 인물이 김두관이긴 해. 김두관 그다음에 홍준표 당대표, 남경필, 한나라당의 또 소장파들. 다 이게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 안전한지? 자, 광주기 때문에 이용석 광주시장께서 오셔서 무엇을 했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콜 한 겁니다. 콜. 광주형 일자리 콜 한 겁니다. 콜. 그러면 이분이 누구냐?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하신 분께서 이 서울에서 말을 타고 광주로 오신 겁니다. 광주로 오셔. 이게 조선시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을 타고 오셔서 한 게 무엇이면 광주 2호선 콜. 광주 일자리 콜 한 겁니다. 콜. 콜을 때린 거다. 결국에 광주도 이제 지하철 2호선이 생기는 거다. 자, 여기 아래 보면 허태정 대전광시장이 무엇이었냐면 국회를 찾아간 거죠. 대전시장이 국회를 찾아가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찾아가서 국회에서 무엇을 했냐? 야,
기승전 혁신도시다. 기승전 혁신도시다. 기승전 혁신도시다. 기승전 혁신도시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 야, 지하철 2호선 콜. 지하철 2호선 콜을 합니다. 대전광역시 지하철 2호선 콜. 그리고 세종시 인구 유출 문제 콜. 콜을 합니다. 콜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지난 30년 내내 도청이 있는 곳은 4에서는 안전했습니다. 무조건 먹었습니다. 통화장을. 그리고 광역시는 6에서 무조건 먹은 겁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의 오른팔과 그의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비서실장에 있었던 그분의 그 행정관께서 이렇게 오셔서 다 이렇게 있습니다. 교통부 장관님께서 또 말을 타고 오셨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30년 내내 꾸준히 유지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곳들이 어떤다? 안전하다는 겁니다. 안전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편한서 거제 유로 아일랜드 완벽한 거제의 중심이 된다. 이게 거제의 중심이 된다 했을 때 4.1이라면 이곳은 실거주자들을 위하여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남겨둬야 된다. 이상으로 오늘 거제 지역 아파트 분석, 유로 아일랜드 아파트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청약을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